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베란다마다 초록이 넘쳐나고 거실 한켠에는 몬스테라나 스킨답서스가 자리를 잡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식집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쁜 가지를 잘라서 물에 담가 두었는데 며칠 후 들여다보니 뿌리는커녕 줄기 끝이 시커멓게 썩어버린 그 황당하고 속상한 순간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내 식물만 이렇게 되는 걸까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기분 말이에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1살이세요. 베란다 가득 화분을 키우시는 진짜 식물 애호가이신데요. 스킨답서스 가지를 잘라 물에 꽂는 것을 무려 4번이나 시도하셨지만 4번 모두 똑같이 썩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실패에 마침표를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꽃집에서 파는 비싼 밝은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 주방 서랍이나 약장 안에 이미 굴러다니고 있는 3가지 물건만 있으면 됩니다. 단 며칠 만에 하얀 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게 되실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물꽂이를 시도했다가 가장 속상하게 실패했던 식물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하나하나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신기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식물은 어떻게 잘린 가지에서 다시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식물의 줄기 안에는 아직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특별한 만능 세포들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가지가 잘려나가는 순간 식물은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만능 세포들이 깨어나서 온 힘을 다해 뿌리 세포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식물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몸부림인 거죠. 이 방법을 우리는 삽목 또는 꺾꽂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수천 년 전 고대 농경 시대부터 인류가 식물을 번식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아주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식물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취약한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잘린 가지의 상처 부위에서는 식물의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당분과 영양분이 가득 담긴 이 수액은 물속을 떠다니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에게 그야말로 최고급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박테리아들은 빠르게 모여들어 줄기 끝에 달라붙고 얇은 막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막이 한번 형성되면 웬만한 방법으로는 절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물을 새 것으로 갈아주면 세균 번식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물을 갈아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줄기에 단단히 달라붙어 바이오필름을 형성한 세균들은 물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뿌리가 자라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세균이 먼저 점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껏 물을 갈아줘도 줄기가 썩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끈질긴 세균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뿌리가 폭발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놀라운 3가지 비밀 재료를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여러분 집 약장 안에 잠들어 있는 그것입니다. 혹시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날 때 꺼내 드시는 그 하얀 알약,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국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평범한 아스피린 말이에요. 할머니 약장 속에 항상 한 통씩 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식물에게 기적 같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살리실산은 원래 버드나무 껍질에서 처음 발견된 천연 성분인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스스로 상처를 입거나 벌레나 병균의 공격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 안에서 바로 이 살리실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즉,
아스피린은 원래 식물이 먼저 발명한 물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물에 녹여 식물에게 주는 것은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방어 물질을 바깥에서 미리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요. 살리실사는 세균이 줄기에 달라붙어 만들어 놓은 바이오필름까지 효과적으로 무너뜨려주고 뿌리세포가 훨씬 빠르게 분열하도록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놀라운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 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식물에게 독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물 1리터에 아스피린 한 알입니다. 반드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325mg짜리 순수 아스피린을 사용하세요. 먼저 알약을 비닐봉지에 넣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곱게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조금에 가루를 먼저 완전히 녹여줍니다. 찬물에는 잘 녹지 않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가루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나머지 물을 부어 총 1리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다른 진통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순수 아스피린만이 식물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재료입니다. 아스피린이 세균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뿌리에게 직접 힘을 불어넣어줄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방 찬장 안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천연 꿀입니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천연 항균 물질 중 하나입니다. 꿀 안에는 과산화수소 성분과 다양한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박테리아가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꿀의 놀라운 점은 세균이 만들어 놓은 바이오필름까지 분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균의 접근을 막는 것을 넘어서 이미 자리 잡은 세균막까지 무너뜨려버리는 강력한 이중 방어입니다. 여기에 꿀 속의 천연 당분과 효소들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시중에서 파는 비싼 화학 밝은 젤리를 본 적이 있으시죠? 천연꿀은 그 화학 젤리의 역할을 100% 자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재료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꿀 대신 설탕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설탕물은 항균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들에게 최고급 먹이를 차려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천연꿀이어야 합니다. 아스피린과 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강력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재료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완벽한 천연 밝은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과연 마지막 재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즐겨 마시는 수정과에도 들어가고 달콤한 약과를 만들 때도 빠지지 않는 바로 그 계피가루 맞습니다. 주방 서랍 안에 한 봉지쯤은 꼭 있으실 거예요. 계피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미라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데 사용했을 정도로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방부제이자 항균제 중 하나입니다. 과학 연구에서도 계피의 항진균 성분이 식물의 곰팡이 질병을 예방하고 뿌리 성장을 촉진하는 천연 호르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꿀이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계피가루는 꿀이 막지 못하는 곰팡이 포자들의 접근까지 이중으로 차단해줍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그 어떤 화학 밝은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완벽한 천연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한 날카로운 가위나 칼로 번식시킬 식물의 가지를 잘라줍니다. 이때 반드시 사선, 즉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잘라야 합니다.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식물이 물과 아스피린 성분을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평하게 자르면 단면이 바닥에 닿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선으로 자른 가지 끝부분을 미리 준비해둔 천연꿀에 살짝 찍어줍니다.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잘린 단면이 공기와 닿지 않도록 얇은 코팅막을 씌워준다는 느낌으로 딱 1cm 정도만 꿀에 콕 찍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꿀을 바른 가지 끝에 계피가루를 살살 묻혀줍니다. 꿀의 끈적함 덕분에 계피가루가 단단히 달라붙어
물속에서도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는 완벽한 방수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준비된 가지를 아스피린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병에 조심스럽게 꽂아줍니다. 반드시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뿌리가 자라나는 신비로운 과정을 매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에 달린 잎사귀가 물에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잎이 물에 잠기는 순간 그 부위부터 부패가 시작되어 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물에 잠길 아래쪽 잎들은 과감하게 모두 떼어내시고 광합성을 위해 맨 위에 있는 잎 두세 장만 남겨두세요. 잎이 너무 많으면 식물이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뿌리를 내릴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을 김순자 할머니께서 5번째로 시도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약장에서 아스피린을 꺼내고 주방에서 꿀과 계피 가루를 챙기셔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투명한 유리컵에 스킨답서스 가지를 꽂아두고 베란다 안쪽 햇살이 은은하게 드는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트리카이블 파리아. 자, 가지를 아스피린 물에 꽂아두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실수를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뿌리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베란다 창가에 바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식물을 2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뿌리가 없는 가지는 강한 직사광선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잎이 순식간에 타버리고 물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 줄기까지 삶아져 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직사광선은 피하면서도 하루 종일 은은하게 밝은 반향지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향 베란다라면 창문에서 안쪽으로 1m에서 1m 반 정도 들어온 자리가 딱 좋습니다. 동향이나 서향 베란다라면 창가 바로 옆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거실 안쪽에 밝은 자리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간접광 아래에서 식물은 최소한의 광합성을 하면서 뿌리 세포를 키우는데 온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 성장 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물만의 작은 온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투명한 비닐봉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식물을 꽂아둔 유리병 위에 뒤집어 씌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지 주변의 습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아직 뿌리가 없어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식물에게 이 촉촉한 공기는 잎이 마르지 않고 생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단, 비닐을 씌울 때는 완전히 밀봉하지 마시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아래쪽을 살짝 열어두거나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주세요. 환기가 전혀 안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곰팡이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관리입니다. 아스피린과 꿀과 계피가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물을 아예 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고인 물은 결국 변질됩니다. 사흘에 한 번씩은 용기 안에 물을 완전히 비우고 새로운 아스피린 물을 만들어 채워주세요. 물을 갈아줄 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가지 끝을 아주 살살 헹궈주시고 용기 안쪽 벽면에 미끈거리는 막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닦아준 뒤 새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가지를 꽂아두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대로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에 물을 주시다가 문득 유리컵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번쩍 커지셨어요. 줄기 끝 절단면 주변에서 아주 작고 하얀 돌기들이 오돌토돌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팝콘이 막 터지기 직전처럼요.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4번의 실패 끝에 맞이한 5번째 도전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유리컵 속에는 하얗고 탐스러운 뿌리들이 가득 뻗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스킨답서스를 화분에 옮겨 심으셨고 지금은 베란다 한켠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옆집 이웃에게도 가지를 잘라 나눠주셨다고 하더군요.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아스피린입니다. 물 1리터에 아스피린 하나를 녹여 만든 이 물은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균의 바이오필름을 무너뜨려 줍니다. 두 번째, 천연꿀입니다. 잘린 가지 끝에 살짝 찍어 발라주면 강력한 항균 에너지막이 형성되어 세균과 곰팡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합니다. 세 번째, 계피 가루입니다. 꿀 위에 살살 묻혀주면 곰팡이 포자까지 이중으로 막아주는 완벽한 천연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45도 사선 절단, 은은한 반양지 환경, 촉촉한 미니 온실,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아스피린 물 교체까지, 이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식물은 비로소 숨겨두었던 생명력을 여러분의 눈앞에 활짝 펼쳐 보입니다. 비싼 밝은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약장 속 아스피린 한 알, 주방에 천연꿀 한 숟가락, 그리고 서랍 속 계피가루 한 꼬집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오늘 배운 이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스킨답서스 가지 하나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머지않아 베란다 가득 초록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식물을 사랑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여쭤봤죠. 오늘 배운 이 방법으로 가장 먼저 어떤 식물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몬스테라인가요? 아니면 스킨답서스인가요? 여러분의 도전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